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아마 초등학생도 다 잘할 겁니다. 이 뇌물의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준 사람은 있고 받은 놈은 없는 것. 이게 뭐 가장 간략한 뇌물의 특성입니다. 뇌물 주고받을 때 영수증 써주는 거 아니거든요. 계좌로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특성이 현금 따발. 이제 이것이 오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와 장소는 나오는데 영수증은 없는 것. 이게 이제 뇌물입니다. 그리고 준 사람은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돈을 줬다라고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하고 때와 장소를 얘기하는데 받은 쪽에서는 끝까지 안 받았다. 이러는 겁니다.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그것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령 뭐 계좌 이체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 사람이 없다. 대개 뇌물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름판하고 비슷해요. 노름판도 보면은 돈 잃은 놈만 있고 딴 놈은 없잖아요. 어디로 돈들이 새는지 아무튼. 지금 유동규하고 정진상 사이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유동규는 한때는 정진상과 김용을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사이다. 우리는 형제다. 우리끼리 맺은 결의는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그랬던 사이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건 착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착각이었다. 그래서 이제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이게 뭐 3천만 원을 줬다. 얼마를 줬다.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때 이 뇌물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주기 때문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검찰도 그렇고 나중에 재판정에서 판사도 그렇고 그 진술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얼마나 일관돼 있는가, 그 다음에 복수의 관계자가 진술을 할 때는 그 진술이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유동규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형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CCTV가 없는 곳을 통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다. 유동규가 몸이 100kg이 넘는 좀 이렇게 등치가 있어 보이는 몸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요즘 대부분 아파트에 CCTV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피하려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정진상 집이 5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상이 오라고 그랬다. 여기 중요한 또 진술이 이런 겁니다. 아, 형 내가 갈게가 아니라 정진상이 야 동기야 좀 집에 좀 와봐. 아 요즘 선거운동 하는데 돈이 좀 들어야지. 너 왜 모르고 있어? 이제 좀 와봐. 그러면 돈 가지고 오라는 뜻.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뭐 탄압이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파트에 가서 실제로 보니까 엘리베이터에만 CCTV가 있는 게 아니고 현관에도 CCTV가 있더라. 그렇다면 CCTV를 피하려고 했다는 유동규의 진술은 앞뒤가 좀 틀린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가 반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그날 이 엘리베이터를 피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나의 진술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CCTV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정진상한테 3천만 원을 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진상 실장하고는 형제들이니까 보호해주고 싶었다. 나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문제가 있으면 벌을 받든 조사를 받든 할 것이다. 그분들도 그래야 한다. 그분들도.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아, 형들도 다 부러워. 나한테 돈 받았잖아. 지금은 부인해서는 안 돼. 형들이 받은 그 돈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그게 불법이고 잘못된 짓이라면은 형들도 징역 살든지 벌금을 물든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단 물러나고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유동규가 비겁하게 혼자만 빠져나가려고 검사 앞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 유동규가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합니다. 야, 내가 내 죄를 다 자백하고 있는데 내가 빠져나갈 데가 어디가 있어? 내가 빠져나가려면은 내 죄를 내가 내 입으로 자백을 하냐? 뇌물이라는 것은 돈 준 놈이나 돈 받은 놈이나 다 같이 처벌받는데 내가 구태여 돈을 줬다고 얘기하겠냐? 자백이라는 것은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달게 받고 네가 지은 죄값은 네가 치러야 하고 그래서 자백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착각했어. 헛살았어. 의리가 있는 줄 알았지 나는. 의리? 개뿔은 의리는 절대 없더라. 그리고 이제 그 유동규는 정진상하고 대질신문도 하겠다. 정진상 쪽이 대질신문 하게 해달라. 이제 그러니까 오케이 하겠다. 이 항용 이 뇌물을 주고받는 현장에서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그 어떤 그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대질신문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원할 경우도 있고요. 그 대질신문을 할 때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이 수사 수법이 있습니다. 가령 정진상과 유동규를 대질신문을 시킨다. 그럼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누구는 진실을 이제 진술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검사가 밝혀내는 겁니다. 누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누가 더 일관적으로 얘기하느냐?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쓴다면은 누가 더 진실을 얘기하는 그 검사의 결과를 나타내느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질신문의 결과를 수사 기록에 남겨놓겠지요. 그걸 이제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유동규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합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사적인 비용을 여러 차례 쓰기도 했다. 500만 원을 쓰기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유한기라는 분이 있죠. 개발사업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유한기 전 본부장, 고인이 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구치소에 있을 때 이재명 쪽이 보낸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가짜 변호사다. 가짜 변호사다. 유한기 그 유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한테도 이재명 쪽에서 보냈다는 변호사가 다가갈지 모른다. 나한테 그랬으니까. 절대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결국은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고 의리, 쥐뿔 그런 것도 없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이재명이 보낸 변호사는 가짜 변호사다. 이 이야기를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그 여러 사람에게, 검사뿐만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그리고 같이 일을 하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분들의 유족들에게도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